때는 광복을 한 달 앞둔 1945년 7월 2일. 군산에서 쌀을 비롯한 온갖 귀중품을 싣고 일본으로 향해 가던 배 한 척이 미군 항공기에 폭격을 받는다. 폭격을 받은 배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실려있던 물건들은 불에 타거나 바다로 떠내려갔다. 그렇게 바다를 붉게 물들인 배 한 척은 12시간이 넘게 타고서야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침몰선도 지난 1942년부터 45년 사이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안에서 미군의 비행기 공습에 의해 침몰한 200척의 선박 가운데 하나다. 항만청으로부터 내장물 발굴 사업 승인을 받고 시작한 100일간의 해저 탐사. 이것은 새로 생긴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 파묻혔던 침몰선의 일부가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만약 이들의 추측이 맞는다면 침몰선은 66년 만에 세상빛을 보게 될지 모른다. 바로 여기가 이들이 찾아낸 침몰 지점이다. 군산항을 떠난 지 2시간 만에 탐사선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침몰선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알기로는 중국 상해에서 출발을 했고요. 장항 제론소, 장항항에 입항을 해가지고 거기서 각종 금괴 같은 것을 싣고 가다가 7월 2일 날 폭격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금이다. 침몰선 탐사에 나선 지 7일째. 군산 앞바다에서는 탐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서해안 발굴 작업의 난관은 역시 갯벌이다. 한때 갯벌은 침몰선의 보호막 역할을 했지만 지금 갯벌을 제거하는 일은 가장 힘겨운 일이다. 바닷물과 갯벌을 빨아들이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배의 후미 부분의 벌을 제거하는 동안 처음으로 뭔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바로 동전이다. 발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첫 출토물. 반가운 마음의 작업자들은 모두들 갑판으로 몰려들었다. 아직 출처를 알 수 없는 동전. 한번 동전의 위치가 확인되자 뱃머리 부분에서 콧물 터지듯 동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번에 건져 올린 것도 그 절반이 동전이다. 많이 올라오네, 많이 올라와. 작업대를 만드는 게 좋겠다, 높게. 배 깊이가 3m 그러노. 3m인데 얼마나 놀지 모르겠어. 선배락이 내사이라 이거. 선배락이 내사이라 이거. 세상이 아니라니까. 이 많은 동전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제가 작업한 데는 그 선수의 앵칼 위치 부분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무 상자 박스가 이렇게 겹겹이 있는데 거기에 동전이 막 그냥 겹겹이 쌓여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있죠. 동전이 출토된 곳은 수심 18m 지점이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 잠시 후 희미하게 나무로 된 배의 형태가 모습을 드러냈다. 66년간 바다에 파묻혀 있었다는 그 침몰선이다. 동전이 발견된 곳은 침몰선의 뱃머리 부분. 그날의 폭격으로 갑판은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폭격으로 갑판 아래 화물 창고에 있던 곳이 외부로 드러나면서
돈들은 수북하게 쌓인 상태 그대로다. 세월의 흐름도 비껴가며 침몰된 배와 운명을 같이 했던 동전들은 드디어 66년 만에 세상 빛을 보게 됐다. 군산 앞바다 수심 18m 지점. 여기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 남짓. 그나마 경험이 풍부한 잠수사들이라 가능한 일이다. 이제 지상으로 올라갈 시간이다. 이 관을 통해 수심 18m 깊은 바닷속의 출토물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하루에 8시간씩 발굴 작업은 강행군으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이들이 기다리던 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속에서 건져 올리는 주화의 양은 점점 늘어만 간다. 글자와 문양으로 볼 때 중국 것으로 추정되는 주화. 침몰선은 이 돈을 싣고 어디로 가려고 한 것일까? 동전의 출처를 알기 위해 찾은 곳은 중국의 모든 화폐가 전시 중인 상해 박물관. 개중에는 금화 하나에 1억 원을 호가는 고가품도 있다. 这是民国25年的镍币，和韩国所发现的是一样的。 침몰선에서 나온 동전은 남경 국민정부의 돈으로 여기서도 전시 중이었다. 给当时的就是说，主要是中国那时候作为纸币的一个辅币。当时中国有规定了，不用银元了，开始用纸币，叫法币政策。这个辅币就作为他们的那个零钱。 중국의 보조화폐였던 동전은 니켈이 주 원료다. 虽然写它是镍币，但实际上应该叫镍合金币，是非常准确的，也不是用这些东西的。那么日军呢，因为为了就是它主要是考虑到这是稀有金属嘛，镍是稀有金属，他们就把中国的大批的镍币，包括铜元，包括宁币，他们都收走。收走以后呢，他们一部分运到日本的国内。 一部分呢，他们就运到了朝鲜，主要是嘛现在的朝鲜军队就北部地区比较多。 상해 골동품 거리에서는 아직도 그 당시 화폐들이 거래되고 있다. 보조화폐, 즉 잔돈에 불과했지만 희소 금속이란 이유로 일본으로, 조선으로 가져갔다는 니켈 화폐들. 침몰선에서 나온 것도 역시 같은 종류였다. 하지만 지금도 홍콩에서 유통되는 데다 발행량도 많아 희소성은 낮다. 그렇다면 66년간 바닷속에 묻혀있던 돈의 상태는 어떨까? 这个是民国31年的镍币，是按照现在说起来是1942年发行的法定货币。那经过呢几十年了，掉在海里面以后呢腐蚀了。 腐蚀成了，就是成了上面有坑坑洼洼，差不多4个，所以100块。 조선을 발판 삼은 일본은 1930년대 이후 점령 범위를 넓혀갔다. 31년엔 만주 일대를, 37년엔 상해를 점령한 데 이어서 남경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남경까지 함락시켰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침략 전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일본은 상해를 점령하면서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했다. 그리고 중일 전쟁이 이어 태평양 전쟁까지 일본의 전선이 넓어지면서 막대하게 늘어난 군비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자 식민지로부터의 경제적 약탈을 강화했다. 那么经过第2次世界大战，这个日本它的国力由于这个长时间的战争，这个 日益难以得到支持，所以他非常需要能够从他的占领国掠夺各种的财物资产，包括金银、货币等等。 일본은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한층 더 강화해갔다.
당시 일본이 내세운 구호는 이전 양전, 즉 전쟁을 통해 획득한 것들은 모두 전쟁에 다시 이용한다는 것이었다. 식민지의 식량, 귀금속은 물론 은행까지 모두 약탈의 대상이었고 약탈은 갈수록 잔혹해져 갔다. 尤其像南京，它占领上海，占领它所有的造币厂，像上海的造币厂、上海的银行、各家银行，不管是公家的还是私人的，只要在日军占领区里面的，它全部给你拿走。1941年太平洋战争爆发以后，它那个日军占领了上海的租界，租界里面所有银行的，凡是有镍币的、有银币的，它全部拿走。 발굴 작업 30일째. 기다리던 금은 나오지 않고 동전만 계속 출토되고 있다. 중국 주화가 우리 바다에서 이렇게 많이 출토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군이 중국에서 약탈해온 니켈 주화는 이곳 군산 앞바다에서 매일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갑판 위가 소란스러워진다. 그것은 사람의 유골이었다. 천리 우연 쪽에 그 기름 탱크 같은데 이렇게 깔려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된 곳은 원래 기름 탱크가 있던 자리. 폭격 당시 선체 안에 있던 사람은 기름 탱크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압사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침몰선과 운명을 같이 한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66년 만에 차가운 바닷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그 사람을 찾아 나섰다. 군인을 제외한 희생된 선원들의 모든 명단을 보관하고 있는 일본의 순직선원 현창회를 찾았다.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전쟁 중 침몰된 일본 선박은 총 7,200척, 파악된 배는 2,300여 척에 불과하다. 침몰선인 다이주 후타시마마루는 1945년 8월 말소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6만 명의 희생자 명단에 그 사람의 이름도 있을까? いずれにしてもうちにある名簿については戦没した船に乗っていて死んでしまった人たちの慰霊をここやってたからですね。でそこの名簿というのは厚生省から一番初めに資料を出してもらって名簿整理をしています。その後加えたものはありますけど、それが大元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沈んでしまった船、その中で、亡くなった船員の人たちが判明しているものについてはここに全部あるわけです。でそれ以外に、ここにないということは、そういう人たちが判明してない、分かってないですね。 말소 기록까지 남아 있었지만 다이주 후타시마마루 그 배에서 희생됐던 사람의 이름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발굴 작업 2달째. 그 사이에도 니켈 화폐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잔돈에 불과한 니켈 화폐를 일본군은 왜 조선으로 갖고 와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한 것일까? 그것은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尤其到了就是战争第二次世界大战后期的时候，他在中国曾经把那个金属都拿走，甚至于门窗上的把手拉手全部拿走。庙里的钟、佛像
他都拆走，拆走以后，他开始就是做战争物资。 국내에 있던 각종 금속 성분, 뭐 노수저, 녹그릇, 하다못해 그 전국에 있던 교회와 성당에 있던 성당에 있던 종까지 모두 녹여서 대포로 만들기 위해서 모두 수탈해 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은 회색이 짙어갔다. 1944년 6월 일본은 필리핀 해전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해군 항공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항공모함은 남았지만 더 이상 비행기가 없었다. 승승장구하던 일본은 미군의 공격을 더 이상 버텨낼 수 없었다. 전투력을 상실한 일본은 오히려 식민지에 대한 수탈을 더욱더 잔혹하게 감행했다. 식량은 물론 금, 은 등 무기 제조를 위한 광물 자원 수탈은 그야말로 극에 달했다. 막 전쟁 막바지에 광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조선인 직용자들이 5년 동안 20만 명에서 70만 명 정도로 늘어난 것을 봐서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1945년 7월 2일 군사랑에서 출발한 그 배도 조선에서 수탈한 소중한 물건들을 싣고 일본으로 가다가 침몰됐다. 조선 땅에 모든 걸 가져가는 배들을 보면서 조선 백성들은 침몰된 그 배 안에 가장 값나가는 물건인 금이 실려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 전쟁 막바지 일제는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한 광물 자원 수탈을 한층 더 강화했다. 금, 은, 니켈 등 25가지 주요 광물의 생산량을 늘리며 대대적인 약탈을 일삼았는데 그 핵심은 금이었다. 식민지인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형북 운산을 비롯해 전국적인 규모로 금 생산을 늘린 탓에 해방 전 연간 금 생산량은 5,000kg에 달했다. 당시 우리나라의 그 일제시대 때 운산금광은 동양 최대의 금 생산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노다지라는 말도 노타치에서 나온 거 잘 알려지죠. 그게 바로 운산금광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해 8월 15일 그토록 기다리던 광복의 그날이 왔다. 온 국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로 뛰쳐나가 조국의 해방을 기뻐하던 그 순간 당연히 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할 조선은행의 금고는 텅 비어 있었다.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70만 명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고 난 후 금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 해 최대 생산량이 5,000kg에 달하던 그 많던 조선의 금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그로부터 몇 년 뒤 1951년에 시작된 1차 한일협상은 격렬한 반대 시위 속에서 진행되며 14년간의 지루한 협상이 이어졌다. 그런데 한일협상의 전 과정을 수록한 이 책에는 놀라운 사실이 수록돼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에 제기한 첫 번째 배상 조건은 바로 조선은행에서 사라진 금이었다. 그것은 금 250톤과 은 68톤에 대한 반환 청구였다. 현재 시가로 13조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상은 단지 3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2억 달러의 유상지원으로 끝나고 금 반환에 대한 청구권은 영원히 소멸되고 말았다. (7월 24일) 발굴 작업을 시작한 지 이제 석 달째. 이들이 그토록 찾고자 하는 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66년) 전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침몰선은 여전히 말이 없다. 하지만 갑판을 덮은 갯벌의 상당 부분이 제거되면서 파묻혔던 선실 내부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여전히 주화가 쏟아지고 있는 이 배에서 잃어버린 조선의 금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실제 어느 누구라고 하더라도 돈을 가지고 배 위에다가 싣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금이나 은 더 중요한 귀중품이 배에 많이 실려져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동행 취재 석 달째. 이제 발굴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갑판에 가득했던 중국주화. 그러나 막상 선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화물칸은 텅 비어 있었다. 갑판 위에도 물건을 실을 정도였다면 화물칸 역시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일까? 결국 금은 나오지 않고 배 안에서는 중국 주화만 발견됐다. 며칠 뒤 마지막으로 침몰선의 내부를 드러내는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 배의 엔진. 무게도 무게지만 그 자체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다. 66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엔진은 작은 선박에 쓰이던 야키다마 엔진. 디젤 엔진 이전에 사용된 야키다마 엔진은 항구를 들고 날 때만 사용되던 작은 엔진이었다. 아직도 선체에 남아있던 중국 주화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는 다른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나무 조각들. 이것들은 폭격에 맞아 불에 탄 66년 전의 그날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포탄에 맞고 파편처럼 날아가 갑판에 박혀버린 동전들. 그리고 누군가가 사용하던 지갑, 잉크병, 망원경. 그리고 폭격으로 정지된 그날의 시간들. 석 달간의 발굴 작업 동안 수거된 동전의 양은 상당했다. 15kg씩 무게를 달아보니 이날까지 수거한 동전은 어림잡아 약 5톤으로 100만 개가 훨씬 넘는 양이었다. 이제 배 안의 창고에는 더 이상 동전을 보관할 장소가 없게 됐다. 해양부 건선지방 항망청 그쪽으로 지금 입고시키러 갑니다. 드디어 2시간 만에 군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매작물 발굴 사업 도중 나온 유물들은 항만청에 또 다른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유재산이고 또 주무관청이고 또 매작물 발굴 승인이 이 지금 군산지방해양항망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은 항망청에다가 전부 다 입고시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66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니켈 주화들은 당분간 항만청에 보관될 예정이다. 뜨거운 여름, 또 한 번의 8월이 오고 있다. 탐사선 위에서는 이름도 없이 침몰선과 함께 파묻힌 그들을 위한 제사 준비가 한창이다.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이제 100일간의 발굴 작업도 끝난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발굴 작업에서도 금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침몰선에 파묻혀 차가운 바닷속에서 66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묵념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누구였을까? 일제에 강제로 동원된 조선의 청년이었을까? 아니면 부모 형제, 자식을 위해 위험한 전쟁터에 나선 일본의 젊은이였을까?
잊혀진 건 그들뿐만이 아니었다. 파묻힌 건 침몰선 다이주 후타시마 마루만이 아니었다. 기억의 파편처럼 우리가 잊은 억압과 수탈의 그날들, 그리고 기뻐하던 해방의 그날. 66년 만에 떠오른 한 척의 침몰선은 잠든 우리의 역사를 깨우고 있다.